200만 명이 더 사망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효과는 없고 사람이 죽어. 이 결과를 뒤집을 만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피톨로지 아주랍니다. 오늘 말 많은 비타민제에 대해서 함께 말을 나눠볼 주인공은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교수님 명승권 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명승권입니다. 대학원장도 같이 하신다고. 네, 그래서 뭐가 타이틀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대학원장은 한 지가 지금 3년이 넘었죠. 시간 참 빠르네요. 지금 참 이게 그만두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올해 제가 중요한 직책을 또 이러다가 타이틀 명함만 쫙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한테는 새롭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가 유튜브 할 때도 나왔었고 그 전에 선생님 책에서도 나왔었고 맞아요. 근데 이번에 좀 수근수근 되는 게 미국 국립암연구소, 이게 국립이고 미제죠. 공신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거의 40만 명에 다다르는 인간들을 20년에 걸쳐서 추적 조사를 했는데 비타민제가 오히려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기사들을 보면은 그 수치가 막 높은 건 아니에요. 4%. 그전에는 5%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책에 나오고. 기억하시나요? 아, 선생님 바보는 아니야 내가. 나도 공부 잘했어. 그때도 똑같은 타이틀의 기사가 나왔고 비슷해요. 비타민제가 오히려 사망률을 높인다 해가지고 그때 가지고 온 통계 자료는 맞습니다. 5%였고 이번에는 4%였고 어쨌든 돈 들여서 비타민제를 먹는다는 거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겠다라는 바람으로 먹는 건데 오히려 사망률을 높인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어쨌든 그 연구가 뭐 10년, 20년에 걸쳐서 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게 제일 중요한데. 연구팀이 어쨌든 이 긴 시간의 추적 조사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낸 결론은 비타민제에 돈 낭비하지 말아라. 네, 맞습니다. 네. 결과를 분석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같이 놓고 통계를 돌려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까지 경제적 수준까지도 동일하게 보정을 해서 나온 연구를 합니다. 이번 연구는 개별 코호트 연구를 3개를 합친 연구예요. 근데 하나당 몇십만 명의 코호트 연구였어요. 3개를 합치니까 약 39만 명 짜리가 된 거죠. 종합 분석이에요. 어떻게 아까 얘기했죠? 코호트 연구란 게 대단위로 진행하는 추적 조사.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보정을 했습니다. 다별량 분석을 해보니까 비타민을 안 먹은 사람에 비해서 먹은 사람이 사망 숫자가 1.04배 높았다는 거예요. 이제 상대 위험도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4% 높다고 표현한 그러니까 거예요. 이 수치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높지 않다. 제가 그 얘기를 설명드릴게요. 네. 만약에 어떤 비타민을 먹고 병이 이만큼 나아졌다. 그런데 4% 나아졌다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많이 안 높아진 것 같죠? 이런 느낌이죠. 근데 엄청나게 의미가 다른 게 이거는 치료 효과, 긍정적인 효과를 바랬는데 오히려 효과는 없고 많이 죽는다고요. 사망을 4%나 더 했으면 1%든 2%든 높은 거는 심각한 문제라 이거예요. 비타민을 왜 먹어요? 건강에 도움이 되려고 먹는 거잖아요. 사망이란 거는 여러 가지 건강의 지표들을 최종적으로 평가한 방법, 즉 사망이 줄어든 거는 뭐예요? 건강이 좋았다는 걸 의미하고 사망이 높았다는 건 오히려 건강이 해롭다는 건데 비타민이란 게 사망률을 4% 높였다는 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1%도 높이면 안 되는 건데 4% 높였으니까 만약에 이게 질병 발생을 4% 줄였다 그러면 에이, 별로 많이 안 줄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사망의 차원은 우리가 원하던 방향과는 완전 정반대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퍼센트가 적다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4%가 아니다. 그죠? 자 봅시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국민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20% 이상 정도가 비타민을 먹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옛날이고 요새는 조금 네. 높아졌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20에서 30%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인구의 5천만 명 중에 20%가 먹고 있는 건데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챙겨 먹으면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4%면 만약에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 먹는다고 치면 4%면 얼마입니까? 4, 5, 20. 200만 명이 더 사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지. 효과를 볼 수도 있고 그렇지. 덜 볼 수도 있는데 사람이 죽어. 해로움이 1, 2%가 높다는 거는 공중보건학 측면에서 몇십 명, 몇백 명만 먹는 게 아니고 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는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 근데 댓글에 보면 4%나 뭐 그러니까.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만 얘기를 한단 기사에도 말이죠.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똑똑하다고 알려지는 아주라도 이렇게 질문하니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어떻게 뭘 세상을 다 알아. 그래서 이렇게 다 부르고 있는데 왜 다들 그런 나보고 얘기하는 모르냐고 그래.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중요한 네. 건 그럼 내가 2015년에 비타민 항산화 보충제 먹으면 사망률이 5% 높다. 이 얘기를 제가 정리했잖아요. 네. 근데 무슨 분석이었죠? 메타 분석자는 얘기한 그렇죠. 거였어요. 이번 건은 연구 대상자 수는 되게 많지만 대규모 코호트 연구 3건 갖고 3프로젝트를 합친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임상시험이 아니었어요. 코호트란 건 관찰하는 연구라고 네. 했죠. 연구자가 어떤 중재를 가하지 않는 거예요. 반은 가짜 먹고 반은 비타민 먹으라가 아니에요. 알아서 먹게 한 거예요. 근데 2007년도에 60여 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거는 말 그대로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이라고 해서 1000명 모아놨으면 500명은 플라시보라고 해서 가짜약 먹게 하고 500명은 종합 영양제나 항산화제를 먹게 해서 사망률을 비교한 거예요. 코호트 연구보다는 근거 수준이 높은 방법이 임상시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47편의 질적 수준이 높은 임상시험만을 메타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비타민제를 안 먹은 사람에 비해서 먹은 사람이 1.05배 사망률이 높았다는 게 이미 17년 전에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 분석에 나왔고, 근데 이번에 연구는 의미를 갖는 이유는 뭐냐? 2007년도에 임상시험 47편 종합할 때는 18만 명. 이번에 코호트 연구는 정말 큰 대규모 연구를 종합했는데 이전의 임상시험과 일관되게 오히려 사망률을 높인다. 비타민은 사망률을 높인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를 뒤집을 만한 연구는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별로 안 되네 4-5%가 사망 기준으로 숫자라고 사망 생각하시면 숫자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거죠. 심각한 숫자다. 거의 100%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타민제가 사망률을 높인다. 그래 알겠어. 근데 왜 비타민제가 사망률을 더 높일 수도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 데가 없어요. 왜 비타민제를 먹었는데 왜 사망률이 왜 높아지는 거예요? 일단은 항산화제라는 게 뭡니까? 안티산화. 똑순이 네. 아주라. 네. 항산화제 혹은 활성산소종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5분 안에 정리해 드릴게요. 5분? 5분이나? 아주라가 중간에 끼지 않으면 3분 안에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아니 혼자 하던가 자꾸 얘기하지 말라 그래.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건데. 중간에 끼어들어도 돼요. 자, 하겠습니다. 자, 활성산소란 말 많이 들어봤죠? 물어보지 말고 얘기해요. 그냥 얘한테 물어봐. 자, 우리 PD님 활성산소종이라고 들어봤죠? 산소는요 우리 몸에 좋은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활성산소종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 여기서 활성이란 말은 화학적 반응도가 너무 높다는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세포막이나 콜레스테롤 분자나 여러 분자들로부터 전자를 뺏어갖고 자신이 안정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짝을 짓지 않은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해요. 원래 짝이 없는 사람은 약간 불안정하잖아요. 결혼 직전에도 좀 불안정하지 않았습니까? 결혼하게 되면 약간 안정이 되잖아. 근데 모든 사람이 결혼한다고 다 안정되는 거 아니에요. 더 불안정해진 사람도 몇몇 있어요.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아니 어쨌든 에너지 차원에서 주변에 있는 세포막이나 콜레스테롤 분자나 여러 분자들로부터 스테이블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뺏어와요. 그러면 세포막이나 특히 DNA나 전자를 뺏기면 산화적 손상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신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요. 암이 되는 거죠. 정상 기능을 못한다. 정상 DNA가 전자를 뺏기잖아요. 활성산소로부터 암세포로 변합니다. 암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혈중의 콜레스테롤도 전자를 뺏기면 어떻게 되냐? 산화 콜레스테롤이 되는데 세포 안쪽 막에 잘 침착을 해서 기름기랑 막 쌓여갖고 동맥경화를 잘 발생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심혈관 질환이 생기죠.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자, 그래 결론은 활성산소종은 전자를 뺏어서 산화적 손상에 의해서 암과 심혈관 질환, 노화를 촉진해서 사망률을 높여요. 그런데 다행히도 자연계에는 이 활성산소종을 잡아먹는 무력화시키는 물질들인데 그게 바로 항산화제라고 하죠.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셀레늄 등등등 이런 게 얘네는 그 주변에 전자들이 되게 많아갖고요. 바로 활성산소종 짝짓지 않은 전자한테 미리 줘버려요 자기가. 그러면 활성산소가 DNA나 세포막이나 콜레스테롤을 손상시킬 공격할 필요가 틈을 없지. 안 줘서 얘를 안정화시켜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왜 어때요? 암과 심혈관 질환이 적으니까
사망률이 10 내지 30%가 적다는 수백 편의 코호트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이 이미 20년, 30년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일과 채소로만 먹으면 불편하고 힘들잖아. 돈도 들잖아. 그래서 약 한 알짜로 만드는 거야. 그게 멀티바이타민이에요. 간단하게. 그거를 먹으면 당연히 좋겠지. 활성산소종을 억제해서 암 심혈관 질환 억제하면 사망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연구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상하게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 활성산소종이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일도 해요. 헐크야. 두 얼굴을 가졌어. 활성산소가 어느 정도 우리 몸에 있어야지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걔를 죽여야 되잖아. 활성산소가 또 얘네를 산화제 손상으로 죽일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 즉 자연 면역 방어 기전도 갖고 있어요. 활성산소종이.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항산화제를 매일매일 꾸준히 먹어봐요. 활성산소종의 씨가 말라버리면 물론 암이나 이론적으로 심혈관 질환 줄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도를 지나쳐서 오히려 면역 체계가 무너지니까 감염도 잘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도 잘 생겨서 사망률이 높아졌다고 예상하는 게 정설이다. 깔끔하지 않아요? 여기서 박수. 선생님 경력이 되게 화려하신데 가장 내세우는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네. 나 어디 교수다 이런 말 절대 안 하시고 내가 대학 개그제 본선까지 진출한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릴 무성 개그는 항상 자기 프로필 설명할 때 대학 개그제 출신이 나와 삐뽀 박사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세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너 유튜버 아니? 내가 원조 유튜버다 이러면서 삐뽀 박사 그 영상 보여주는데 그리고 씻을 때 너무 문지르면 안 됩니다. 장난 아니야. 조회수가 막 몇백만이야 이게. 근데 몇백만이 아니고요. 4천만 회.